22대 총선 대표 공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현일 후보와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영등포 각 지역구 삼선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후보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지속 가능한 영등포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3대 도심 지역입니다. 제1도심이 종로, 제2도심이 강남, 그리고 영등포가 2015년도에 3대 도심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3대 도심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와 주민 편의시설이 풍부한 미래 첨단 도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대표 공약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철도 지하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부 추진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 영등포역에서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고가, 도림 고가도 병행 사업을 해서 지하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경부선이 영등포를 가로질러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철길 건너 본동, 신길산동, 도림동이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돼 있고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말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철도 지하 사업이 정부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서울시를 통해 갖고 각 지자체를 통해 갖고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 내년 연말까지 첫 삽을 뜨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역은 300만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교통 요충지로 상징성이 큰 만큼 경부선 영등포 구간 3.4km에 대해서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영등포역 도로, 고가도로, 도림고가 철거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가 지하화되고 철거된 경인로 변 일대는 주변 부지와 통합개발해서 여가와 문화, 녹지, 그리고 IT, AI, 4차 산업이 어우러지는 3대 도심에 걸맞는 미래 첨단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양평 유수지에 우리가 현재는 가칭입니다. 제가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 양평 1, 2동, 당산 1동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산 1동, 양평 1, 2동 주민들과 또 영등포 주민들을 위한 이 부분에 공공도서관 등 다목적 체육관 등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시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시구의원님들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공약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하고 저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예산이 가능한 그런 공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일 후보와 관련된 허위 공직 경력 의혹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영등포 3대 수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공직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7회 지방선거에 허위 경력을 갖고 나와서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2022년도 제8회 지방선거에 또 받아서 낙선은 됐지만 그때도 허위 경력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할 때 지금도 중앙선관위나 본인 홈페이지 SNS에 허위 공직 경력이 나와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최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회신한 유권 해석만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서울시와 체부 측에서 경력 증명에 명시된 자신의 공직 경력을 명확하게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해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도 공직 경력 사실 확인이 어렵고 과거 최 후보가 주장하듯 서울시장과 함께 일했다는 정황에 기반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서울특별시 인사과로부터 최은희 후보에 대한 공직 경력을 확인해주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았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최은희 후보가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이 아닌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게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희 후보는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022년 선거와 2023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이라는 허위 공직 경력이 기재된 자서전을 판매하고 명함을 돌리고 불법 선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위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유권자 10% 유권자에게 보내는 예비 공보물에도 허위 공직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그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 후보 스스로 잘못된 허위 공력 경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허위 공직 경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최은희 후보의 임용 서류, 면직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거는 다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최은희 전 서울시 정무부장관의 경력 증명에는 2016년 1월 12일부터 2017년 3월 6일 기간 중 직위의 근무처가 아래와 같이 부시장실 정무보좌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갖고 서울시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그 인사회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 해서 첨부 자료에 2016년 1월 이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시작된 자료하고 쭉 본인이 그동안 왔었던 채용 예정자 이런 내용 이 서류에 최은희 후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옆에 보면 서울시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요 옆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 그 최은희 후보가 최은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 근무를 명함, 부시장실 근무를 명함, 정무보좌관의 모함, 부시장실의 정무보좌관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은희 후보가 이제 면직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건 임용 공문이고 이건 면직 공문에 보면 최은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여기에도 정무부시장실의 정무보좌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은희 후보가 그 언론에 최은희 후보가 그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불거진 최은희 후보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선관위로부터 허위 경력이 아니다는 판단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 2월 16일 날 허위 사실 유포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허위 사실에 의혹이 불거진 걸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이거를 본인 홈페이지에다 해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경력을 허위 경력 여기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이라고 본인이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에 계시는 분도 보셨지만 서울시 공식 문서에 정무부시장실 정무보좌관이라고 온 문서를 했는데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경력을 허위 경력이라면서 그 법적분과 관련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대요. 근데 서울시나 우리 중앙당 공관위에는 경력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거기 수첩에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명함은 정무부장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수첩이나 회의 자료는 그냥 참고 자료지 가장 경력 증명에 정확한 거는 그 기관에서 경력 증명서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서 나온 그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비 후보자 채용일 수명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할 때 경력증명만 보냈으면 딱 깨끗이 끝나는데 이거를 경력증명을 보내면 양쪽 후보의 어느 한쪽에 그 선거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경력증명을 보내질 않고 서울시장 회의에도 들어갔고 보좌관 회의에도 들어갔고 또 서울시장 밑에 정무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들 검토한 결과 예비후보자 채용일에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 경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서울 여기 선관위에 근데 본인은 어렵다고 한 거를 본인들이 그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SNS 이게 2월 16일에 지금 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은희 후보가 우리 주민들한테 왜 했냐면 정치인은요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자기가 했다 그러고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게 범죄나 거짓이라 그러면 하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당사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임명장을 받을 때 정무부시장실의 정무보좌관, 퇴임을 할 때 정무부시장실의 정무보좌관, 서울시에서 나온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영등포 주민들 언론에서 판단할 텐데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후보가 영등포의 3대 수건사업 본인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은희가 해결한이라고 나왔습니다. 영등포구 3대 수건사업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예비후보의 공보물에는 추진이라고 또 해결한을 빼고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본인이 해결했다고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짓말을 빼도 박도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영등포역에 예를 들면 슬로건을 참 잘했죠. 탁 트인 영등포 슬로건이라고 해서 영등포역 앞에 불법 노전 정비 사업 본인이 해결한 걸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트인 영등포라고 하고 본인이 영중로 사업을 했다고 한 거를 보면 최은희 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면 2018년 당선되고 실시한 영중로 노점 정비 사업 해결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영중로 보행 사업은요. 전임 구청장, 조기령 구청장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이게 내용을 제가 서울시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영등포 구청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2015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영중로 일부가 포함됐고 2018년 8월에 서울시가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2017년도에 최은희 구청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서울시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 본인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게 그때 진행되면서 2019년도에 거리가게 시험 사업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한 게 아니라 전임 구청장 때부터 이게 계속 내려오던 사업에
마무리가 됐던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부터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의 연장선에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처럼 말씀하는 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영등포역 포장마차를 해결했다는 게 우리 국민들께, 아니 주민들께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구청장 4년에 영등포역 정비사업 하나 갖고 본인이 영등포를 다 개선 사업을 다 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현일 구청장이 4년 동안 했을 때 1년간 인수위 받고 인수위원회 들어가고 하면서 2년간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구위원님들 아시지만 그렇게 사업을 탁 트인 영등포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쪽방촌 성매매 직결지 정비사업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성매매 직결지 재개전 추진 이런데 여기에 최현일이 해결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라는 걸 달았습니다. 근데 마치 주민들이 보면 이것도 본인이 한 것 같이는 했는데 여기는 정비라고 했고 요 추진인데 최현일이 해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쪽방촌 성매매 직결지 정비 사업은요. 2015년도에 전임 조기룡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41,165평방미터에 대해서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왜 2015년도에 시작이 될 수 있었냐면 2015년도에 영등포가 3대 도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등포 인근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로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쪽방촌은 다 2층,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여기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대 도심으로 이게 영등포가 승격을 하니까 영등포 구청에서 이 부분을 그 800% 상향 조정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0년 1월에 이거는 정부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LH 등에서 공공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입니다. 그때 최현일 구청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MOU는 왜 지자체에서 맺죠. 이거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때 한 거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최현일이 해결한 3대 수건사업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쪽방촌이나 성매매 업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또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등포 구청에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보상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현일 구청장의 MOU를 맺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지금 최홍 구청장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군데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보상 관련된 절차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에 이전되는 게 원인 제공을 저는 최현일 후보가 했다고 봅니다. 왜? 제2세종문화회관은요. 제가 지난 10년간 힘들여서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도에 서울시가 몰래동 구유지에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1년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기 생략한 거는 영등포구 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 자리에 토지 변경도 했고 사용권도 그래 그 모든 절차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시는 이 사업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 이 토지에 무상사용 현재 그냥 하게 돼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그 재사용에 계속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에. 그래서 이거를 무상사용 MOU를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 2월에 돼 있습니다. 그 서류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현일 구청장이 구청장 시절에 이거를 MOU를 서울시에다 보내지 않아서 이게 계류되어 있었다가 최홍우 구청장님께서 7월에 업무 시작할 때 8월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중앙투자심사가 끝났을 때 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설계 공모 사업비 그 10억 돈가량이죠. 12억 5천만 원까지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불용 처리돼서 이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 지방선거 6월에 공약을 한강 그레이트 사업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강서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사업 일환에 여의도에 정말 클래식 전용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이 이 한강 그레이트 사업에 들어있던 차에 최우근 구청장한테 MOU를 맺자고 하니까 최우근 구청장이 서울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구에 똑같은 공연장 두 개가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하는 거에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더 크게 또 클래식 전용으로 하자는 이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년 11월까지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현희 구청장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모르는 일이다 했다가 제가 최현희 구청장한테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최현희 구청장이 이 텃밭에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재추진위원회인가 이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텃밭에 나와서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애모를 믿지 않아서 놓쳤습니다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도시를 만들고 영등포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제가 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서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당사자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 경력을 갖고 우리 영등포 주민들께 거짓말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대표 공약하고 최현희 후보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는 주민들한테 선물한 거는요. 탁 트인 영등포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유고가를 철거를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워낙 튼튼한데. 근데 우리가 갇힌 지물폭길, 서부간선도로 그거를 하면서 우리 양평1동, 당산1동 그리고 영등포 구청 부근이 굉장히 그걸로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서울시로 하여금 고가를 철거해서 아이들 선유중학교 거기 있는 학교애들 새벽 아침 오전이면 소음 그리고 여러 가지 아파트 이런 부분을 해결했듯이 저는 영등포의 생활환경 그리고 3대 도심으로 영등포를 지정을 받을 때 서울시에 굉장히 노력했던 게 영등포가 300만 선안권의 가장 중심이 영등포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냈습니다. 물레동에 관악고등학교가 있는 게 관악구가 관악동이었습니다. 영등포구. 그래서 관악고등학교가 물레동에 있는 겁니다. 양천구가 양천동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선안권의 가장 중심 영등포를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가칭 세종문화회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2015년도에 우리가 3대 도심으로 승격을 했는데 1대 도심 종로에 공연장이 있었고 2대 도심에 그 강남에 공연장이 있는데 3대 도심이 영등포에 없다는 거를 서울시 계속 설득을 해서 됐듯이 저는 누구보다 영등포에 어떤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과 그리고 앞으로 영등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 공약이 영등포역 우리가 경부선의 철도 지하를 그동안 우리가 KTX 호남선이 영등포에서 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들으니까 2000년도 초반에 호남선 출발역을 하는데 영등포역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본동이 가로막고 있고 영등포역이 가로막고 있고 그 기차창이나 기차가 서 있을 공간이 없어서 용산으로 갔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역하고 용산이 워낙 가까운데 저는 이번에 영등포역 지하를 우리가 경부선 지하를 하면 어차피 모든 KTX나 철로는 다 변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호남선 출발역을 우리 영등포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등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영등포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우리 영등포 주민들을 위하고 또 서울시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공연장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제가 판단했죠. 서울시도 제가 보이는 세종문화회관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그레이트 한강에서 이어지는 여의도의 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이게 영등포 주민을 위한 공연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추진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영등포 주민들께 이미 21대 제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물레동이나 우리 젊은 이 청년 그리고 가정주부들 40, 50대들이 공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표를 받기 위해서 이걸 또 사용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문화 분야에는 그걸 다 넣으려고 합니다. 대표 공약에서는 빼고요. 네. 이게 2014년도에 발생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 권성동하고 김영주 닮은 꼴 했는데 죄송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이걸로 해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로 인해서 어느 누구의 경찰서나 검찰이나 참고인 조사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요. 21대 4년 평가입니다. 이게 불거진 게 2014년도에 불거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께 참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이래갖고 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지휘 고압 막론하고 다 포렌식으로 전화번호 다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누구도 경찰 수사 받은 적도 없습니다. 허나 후보가 이제 어제 여기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 얘기를 했지 상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민의힘 입당하면서도 내가 농구선수 출신인데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걸 내가 평생 살아왔다 그러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22대의 영등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거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CNB나 지역방송에서 나중에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꼭 보수표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당이기 때문에 그게 이준석 대표가 보수표라고 해서 창당을 안 했을 거고 20대부터 20, 30대, 뭐 40대 하니까 선거는 당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민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어떤 행동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보수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고 진보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